보통은 한 곳에, 보통 이제까지 다른 데 가면은 하나의 강에다가 위아래로 묘를 쓰거나 합장을 하거나 내지는 이렇게 양쪽으로 쓰는데, 여기는 독특하게 두 개를 따로 만들어 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동역, 이강릉. 여기는 누구 묘다? 광릉은 수양대군, 그 옆에 정의왕후. 네, 정의왕후가 정말로 아까처럼 다시 한번 얘기해서 수양대군인 세종, 그 아들 예종, 성종, 이 3대 동안을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론 성종이 나이가 13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어느 날 갑자기 예종이 갑자기 죽은 거야. 1년 좀 안 돼가지고. 예종은 누구냐? 정의왕후의 그 아들인 거예요. 첫째 아들 의경세자가 죽었고, 둘째 아들이 예종이 왕이 됐는데 되자마자 1년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황망하잖아. 그럼 어떻게, 순서가 예종의 장남이 다음 순서 맞아야 돼. 그래서 신하들이 그때 누가 왕위를 지목하느냐? 대비나 대항대비가 지목하는 건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알아서 대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다가 대비께서 해주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 보면은, 장남을 결정하지 않고 의경세자의 큰아들도 아닌 둘째 아들을 갖다가 딱 지목한 거예요. 왜 그랬냐? 그 아들이 대담하고 똑똑했다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명희의 사돈, 장인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목적에서 거기를 딱 선택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날 선택하자마자 그날 바로 즉위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 7시간 만에 즉위식이라고 해. 왜 올해 이렇게 되면 혼란스러울까 봐. 그럼 또 어떠냐? 자, 처음에 그럼 세조가 왕이 되기 쉬웠을까? 조선은 아까처럼, 자, 문종이 죽고 나서, 문종이 거의 1년 반인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문종이 누구한테? 김종서하고 황보인 같은 사람들한테 단종을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김종서, 황보인이 그때 의정부 정치를 하겠죠. 그래서 신하가 심잡고, 단종은 13살짜리가 뭘 알지를 못하니까 거의 뭡니까 하다 보면 단되면 거기 붓글씨에 노란 점을 찍어가지고 황표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올리면 단종을 그냥 거기다 승인만 내는 것처럼, 이런 정도까지 권력을 약간 단종한테 충신이기도 하지만은 권력을 그 신하들이 다 가지고 움직였고, 그 다음에 수양대군 말고 또 누구 있죠? 그 밑에서 힘쓰는 또 하나, 대군 또 하나 있잖아. 안평대군이 힘을 또 세력을 기르고, 수양대군은 세력이 크지 않았단 말이야 실제는. 근데 무지하게 똑똑했어요. 머리는 좋고 똑똑하니까 너무 나서지도 않으니까 적절히 머리만 쓰고 있다가, 핵심 측근이 있다가, 나중에 이 안평대군 힘이 있다 보니까 김종서들하고 손을 잡고 움직이면서 수양대군 배척되는 찰나에 머리를 쓰는데, 누가 머리 썼냐? 정의왕후가 어떻게 머리 썼냐? 지난번에 우리 누구지? 지난번에 우리 답사 갔을 때 어디 갔었지? 한학한테 갔었잖아. 한학의 묘가 진짜 명당이라 했죠. 한학이 누구예요? 광록대부 기다리 그 양반이 부원군이에요. 왕의 그 장인인 거야. 그리고 중국의 누나가 중국의 황제의 부인이 된 거예요. 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파워가 막강하지. 거기 쫓아갑니다. 우리하고 사돈 맺죠. 해서 그 한학하고 사돈을 맺습니다. 인맥정치 잘한 거.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냐? 김종서나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막 약간 전횡하니까 정인지가 막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있다 하는데 정인지가 쫓아가 또 사돈을 맺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한 명이까지 해서 이렇게 막 엮어놓고 해가지고 그런 정치를 누가 다 했냐? 다 정의왕후가 한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의미는 바로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분들을 보는 거고, 실제 조선에서 명당으로 칠 때 태조도 명당이지만 여기 명당이 단 명당인데 그게 완전한 혈자리에 묻혔나 안 묻혔나 이따 저희가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 풍수지리가 조선시대 와서는 중국의 풍수와 우리 풍수까지가 만나서 하나의 틀을 이루면서 정교한 이론 체계를 갖춥니다. 상당히 크게. 그리고 특히 따랐다. 세, 형, 혈, 세력, 세산, 형산, 혈자리. 혈자리를 찾는데 세산, 세력이 큰 산에서 나지막한 형산의 모양을 갖추고 그 다음에 혈자리로 온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이론과 한 번 더 태, 식, 잉, 육. 그래서 태식, 잉육이란 이런 이론 체계에서 혈자리 앞에 배가 볼록 태어나는 잉처럼 해서 기탱크가 있고 혈자리 들어간다. 이런 이론 체계가 정교하게 가르쳐준 곳이 여기고, 그런 이론 하에 성립된 게 바로 조선 왕릉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태조 이성계 건원능과 오늘 이 능은 상당히 중요한 능입니다. 여기가 계단이 몇 계단이 있어요? 3계단. 이걸 3계라고 하는데 이 3계는 왕만 가능해요. 일반 정승 같은 건 2계단이에요. 그래서 한 개를 특별히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자, 왼쪽에 보면 왼쪽에 봅시다. 왼쪽에 보면 이쪽에 큰 아저씨가 누구예요? 뭐 들고 있죠? 그 밑에도 있잖아요. 무관, 어떤 사람이 장군이고 어떤 사람은 학자야. 조선시대는 문관이 우선이에요? 무관이 우선이에요? 문관이 우선이고 양반이랑은 좌반, 우반. 좌측이 선이다 보니까 좌측에 문관이 있었고 우측에 무관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문관이 왕 가까이 있는 거고 무관은 밑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 이건 문인석. 저쪽은 무인석. 거꾸로 얘기하지만 같은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볼 때 저 밑에 있는 무인석은 이성계라든가 이수신 장군한테 저 무인석 있을까 없을까? 왜? 저건 병권을 상징하니까 왕만 있는 거예요. 왕과 왕비에서 어디 링을 갔을 때 정상적이라면은 무인석이 있는 곳은 전부 다 뭐다? 왕의 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왕의 능. 그래서 여기는 그 개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 저쪽에 볼 때 지금 저 앞에 보세요. 앞에 뾰족한 산이 보이나요? 네. 그걸 현재 그 전주작이라 따로 자청룡. 왼쪽을 보세요. 자청룡. 가끔 내청룡은 현재 정의왕후 능이 자청룡인 거예요. 여기서 볼 때. 그 다음에 외청룡은 그 산인데 그 산이 어떻게 돼요? 쫙 감싸고 들어갔지. 이렇게 어디까지? 이 앞에까지. 그 우베쿠가 감싸고서 약간 이렇게 엇갈렸잖아요. 그럼 앞에가 딱 트이지 않았잖아. 그래서 장풍국을 이뤘다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전주작이 저 뾰족 태어난 저걸 마저 보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게 전주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를 봅시다. 뒤가 그다음 후현무, 그리고 주산. 이게 주산이 되는 거예요. 이 주산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낮은 산을 가지고 낮은 산에서 길을 보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높은 산에는 거친 기운이 있다고 따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또 따지고,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크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다 이거 올려놓는 게 아닌데, 이거 내려, 이제 밑에 내려오고. 이거는 음식 올려놓는 게 아니라 혼이 논이는 곳이에요. 일반 묘에는 이게 상석이고, 묘 뒤에 보면 조그맣게 있는 게 혼유석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볼 때, 여기 이걸 뭐라 하냐? 난간석. 그리고 저쪽은 망주석. 이 망주석인데, 이 망주석의 역할은 뭐냐? 여기 있는 기운이자 저 담이 곡장이에요. 곡장. 구부러진 담, 곡장. 곡장인데 곡장이 앞은 트여 있잖아. 네. 앞에는 왜 트여 있냐? 저 산의 길을 받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살기는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그리고 길을 뺏기고 싶다, 안 뺏기고 싶다. 그걸 약간 망주석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기도 막아주고 기도 좀 걸러서 나가라.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망주석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것 따라 석양. 또 다른 동물, 양들인데 그 양하고 또 석호도 있고 막 그래, 호랑이. 그럼 쟤들이 무슨 역할을 할까? 쟤들은 어디 가면은 저런 걸 막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안을 감시하는 거야. 저건 뭐냐? 밖에서 저 양이지만 돌로 된 거기 때문에 나쁜 귀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하죠? 그리고 이 안에는 안으로 돼 있잖아. 이 안에서는. 왜? 여긴 능이 아니니까 이제는. 여기는 신하니까 이 밑에는 안으로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고, 능 주변에서는 감히 임금한테 쳐다봤는데 함부로 밖에서 이렇게 능을 쫙 좌우해서 둘러보고 움직이는 현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조선 악능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봉분이 저렇게 유지될 수 있게 몇백 년 동안 유지되는 게 신기하지 않을까? 비 오면 어떻게 돼? 꺼지잖아. 그러면 신기가 있어서 아니면 특별해서 땅이 좋아서? 땅 기운이 좋아도 비 맞으면 우리는 꺼져. 명당이죠. 왜 그럴까? 석회석을 갖다가 안에 석회석을 갖다 딱 틀을 만들어 놨어요. 안에다. 석회석을 가지고 석회석이 무지하게 강해요. 나중에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묘자리 있을 때 좀 석회석으로 써. 그러면은 몇백 년 전에 미이라가 옛날 우리 조상묘 같은 경우 왕묘를 석회석을 하다 보니까 그 석회석으로 이렇게 강하게 하다 보니 도구를 못해 깔 수가 없어서. 자, 지금부터 잠시만 조용하세요. 여기서 내가 진짜 좋은 기운을 끌어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느껴보세요. 자, 앉으셨어요.
조금 멀리 있어도 전부 다 그 기운을 끌어들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쉬세요. 좀 편안하게 앉으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편안하게. 명당 기운 중에서 상당히 좋은 기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기운들이 여러분들의 그 백회열, 머리 위에 있는 백회열인데 백회열을 통해서 지금부터 기운이 들어갈 겁니다. 한번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뭐 딴 생각하셔도 좋고 그냥 집중을 하신다면은 더 좋습니다. 몸을 릴렉스 하세요. 지금 머리 꼭대기부터 몸을 피로를 몸의 모든 긴장을 이완시켜 보세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양 어깨. 자, 지금부터 백회열을 통해서 여기에 좋은 기운들이 백회열을 통해서 이 기운들이 여러분의 그 머리로 들어갈 건데요. 말하자면 야구공만한 그런 기운 덩어리가 일단 빨간 덩어리가 여러분의 백회열을 통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백회열이 시원하면서 따뜻한 걸 느껴보세요. 백회열이 시원하면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머리, 약간 뭉쳤던 머리, 갑갑했던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젊음이 돌아오고 있는 걸 느껴보세요. 정말로 상쾌하고 정말로 좋은 기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아무나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경건하게 움직이시고 자, 아까 태식 태식 여기가 이익입니다. 현재 이 자리가 다른 데보다 뿔로 튀어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더 튀어나온 경우가 많아요. 이제 더 튀어나오는데 이제 태조령에 가면 느끼겠지만 여기에 이런 데 기탱크에 돌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 이런 돌들이 있으면 누가 나쁘다 이쁘다 좋지가 않아. 네, 이 돌들이 있으면은 묘 뒤에 돌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기운들이 가다 보니까 이 조상들의 후손들이 몸속에 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 약간 험악한 문제. 우리 청와대 뒷산에 뭐가 있다? 산이 있는데 돌이 많다 적다? 많아서 보기가 험악하다 아니면 부드럽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험악한 일을 당하는 이유도 남다르지 않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집 묘 뒤에 돌이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이 앞에 있으면은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 뒤를 보세요. 위에. 저기 따라붙다. 자, 용맥. 산줄기가 저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꺾어지다가 저 앞에서 왼쪽으로 꺾어지는 거 보입니까 혹시? 네. 그게 용맥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요령을 할 때 산을 갈 때 여러분들 어디를 간다? 가장 높은 지역을 밟으면 거기가 산에 힘이 있다 보니까 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산행을 해도 거기를 밟고 가면 피로를 못 느끼고 기를 받는 거야. 근데 폭 들어간 데를 밟으면 기가 약한 곳이니까 살기만 맞기 때문에 산에 가서 힘이 드는 거예요. 산에 갈 때 어디를 밟는다? 높은 데 능선을 밟는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치고 여러분들 이 자리를 아무나 올 수 있다 못 온다? 못 옵니다. 특별한 분들 오신 거니까 경건하게 하시고 저쪽 자리를 갑니다.